한명원 소화기내과 송태준입니다. 2024년이 어느덧 금방 흘러가고 2025년이 되었습니다. 나라에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고 또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새해 기분이 별로 들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항상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과 함께 또 올 한 해도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이렇게 인사말을 하는데요. 이럴수록 여러분 모두 다 건강 유의하시고 건강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외래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혼동되고 어려워하시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췌장에 생긴 종양, 그러니까 종양은 혹을 말하는 거죠. 췌장에 생긴 혹은 모두 췌장암일까? 이런 제목을 선택을 해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췌장에 뭐가 생겼다고 하면은 다 췌장암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췌장에 종양이다." 그러면 췌장암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췌장에 생기는 혹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또 어떻게 주의를 해야 되는지 한번 소개를 해 드리고 싶어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제가 CT 사진을 여러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혹을 보시면 되는데, 제가 빨간 동그라미를 다 이렇게 쳐 놨거든요. 보시면은 췌장에 여기는 몸통 쪽에 까만 혹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 번에서는 췌장의 여기는 꼬리 부분이거든요. 꼬리 부분에 역시 까만 이런 혹이 보이고 있고, 세 번째도 췌장의 꼬리 부위에 이렇게 뭔가 부풀어 오르는 혹이 하나 관찰되고, 네 번째 사진 보면 췌장이 굉장히 가늘어져 있습니다.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라서, 우리가 나이를 드시면 췌장이 정상보다 이렇게 점점 위축이 돼서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있으셨던 분이고, 보면은 꼬리에 이렇게 종양이 생겨 있습니다. 이 사진만 보면은 뭔지 아실 수 있을까요? 이게 다 췌장에 생기는 종양, 혹입니다. 대부분 첫 번째 진단은 "췌장암이 의심된다." 이렇게 해서 오셨던 분들인데, 우리가 CT 사진만 보면은 100%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면은 췌장은 여기 보면 몸통, 꼬리 이렇게 나누는데, 실제로 췌장이 우리 사람 몸처럼 머리와 몸통, 꼬리 부분 이렇게 명확하게 나뉘어 있는 건 아니고, 모양이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머리를 췌장을 머리와 몸통, 꼬리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또 어떤 경우에는 구상돌기라고 그래서 췌장의 굉장히 머리 끝에 해당하는 저 깊숙한 부위, 또 머리와 몸통 사이의 목 부위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제 뭐 여기 보시면은 다 조영제를 쓴 CT 사진이 되겠고요. 인제 많은 분들이 또 우리가 CT가 몸에 안 좋고 조영제가 몸에 좋지 않기 때문에 "조영제 없이 찍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조영제를 안 넣고 CT를 찍으면 우리 첫 번째나 두 번째 같은 분들은 혹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얀 부분, 까만 부분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게, 조영제를 넣었기 때문에 이 조영제가 혈관 속을 타고 들어가서 이렇게 하얀 부분, 까만 부분 구분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조영제를 넣고 찍지 않으면 이렇게 큰 혹처럼 부피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혹은 '아 여기에 뭔가 있다.' 우리가 그림자를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요렇게 '부풀어 올라 있다.'라고만 알 수가 있지, 그 안에 모양이 어떻게 돼 있는지, 요 사진처럼 까맣게 돼 있는지 아니면 하얗게 돼 있는지 전혀 구분이 되지 않아서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영제라는 우리가 물질을 주사를 하고 CT를 찍게 되고요. 그러면 하나씩 이게 뭔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혹은 자가면역성 췌장염이라는 혹입니다. 굉장히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많으셨을 텐데요. 우리가 자가면역 이렇게 자가면역 질환이 굉장히 많은데,
췌장에도 이런 자가 면역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자가 면역성 췌장염은 우리나라에서 한 처음 발견된 지 20년 정도 됐고요. 그전까지는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그냥 염증, 우리가 암처럼 생긴 염증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던 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두 번째 사진은 췌장암입니다. 사실 첫 번째랑 두 번째 모두 구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은 조직 검사를 통해서만 두 개가 구분이 가능하고요. 세 번째 사진도 역시 자가 면역성 췌장염입니다. 꼬리 쪽에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종양이 있는데, 이분도 역시 첫 번째 의심되는 진단은 췌장암이었는데 조직 검사를 통해서 자가 면역성 췌장염 이렇게 진단이 됐고, 네 번째 보시면 고형성 가성 유두상 종양 이렇게 부르는, 어 영어로는 SPN이라고 부르는데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일종의 경계성 종양 혹은 양성 종양에 해당하는 혹이고, 췌장암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혹이 췌장 꼬리 부분에 있습니다. 이렇게 췌장에 생긴 혹에는 종류도 많고 구분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진단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췌장에 생긴 종양을 크게 나눠 보면 우선 악성이 있습니다. 악성은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나쁜 것, 그러니까 췌장암을 말하게 되고, 양성 종양은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양성은 이게 어질 양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양 중에 비교적 착한 애들, 착한 종양을 말하고,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성 종양으로 정확히 진단이 되면 사실 많은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고, 혹은 이런 양성 종양 중에도 크기가 너무 크거나 아니면 다른 장기를 눌러서 뭐 십이지장을 누른다든지 아니면 췌장에 있는 이런 췌장관을 눌러서 췌장염을 일으킨다든지 하면은 우리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암이 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우리가 추적 관찰, 그냥 지켜만 봅니다. 그다음으로 이제 경계성 종양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보더라인 튜머라고 부르는데, 요거는 그야말로 경계성입니다. 양성 종양, 악성 종양 요 사이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꽤 높은 혹을 말합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신경내분비 종양,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가성 유두상 고형성 종양이라고 부르는 SPN 등이 있는데, 그 자체로는 우리 양성 종양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곳으로 전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내분비 종양 같으면 간이나 임파선으로 전이되는 경우가 있어서, 초기에는 우리가 양성 종양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악성으로 이렇게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성 종양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또 하나는 염증성 종양이 있는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자가 면역성 췌장염 아니면은 정말 원인을 정확히 모르는 췌장의 염증, 췌장염 이런 것들이 혹처럼 이렇게 부풀어 올라서 우리가 암과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염증성 종양이라고 부르고, 이런 염증성 종양은 나중에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도 되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러한 염증성 종양이 췌장암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염증성 종양을 췌장암으로 생각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더 사실 안 좋은 경우는 췌장의 암인데 우리가 염증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추적 관찰만 하다가 수술할 시기를 놓치거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췌장에 대한 조직 검사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췌장은 아까 사진에서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몸 안에 굉장히 깊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직 검사는 일반적으로 밖에서 바늘로 이렇게 찔러서
조직을 얻어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그런 기술이 많이 발달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췌장에 대한 조직 검사는 굉장히 일단 기술적으로 어렵고, 또 혈관을 찌르거나 다른 장기를 찔러서 합병증이 생길 위험성이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 조직 검사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췌장암이 의심된다, 그리고 수술이 가능해 보인다, 그러면 조직 검사를 아예 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조직 검사 없이 수술을 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췌장암이 의심돼서 수술을 한 경우에 보니까 이건 문헌상에서 한 5%, 그러니까 100명 수술하면 5명 정도는 수술하고 나서 조직을 우리가 보니까 췌장암이 아닌 거였죠. 그래서 췌장암으로 수술한 환자에서, 이거는 현재까지도 이제 5%까지는 아니지만 지금도 보면은 한 2~3% 정도는 췌장암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인제 어떤 분들은 췌장암으로 수술을 했는데 췌장암이 강하게 의심돼서 췌장암이 안 나와서 오히려 막 저는 인제 병동에서 막 소화기 들고 다니면서 굉장히 분노하신 분도 봤었는데요. 사실 이런 경우에는 현재 의학 기술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암이 의심돼서 수술을 했는데 췌장암으로 나오면 그래도 조기에 발견돼서 수술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다행이기도 한데, 췌장암으로 나오지 않으면 더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췌장암으로 나오면 재발의 위험성이라든지 또 다른 곳에 전이될 위험성, 이런 위험성 때문에 추적 검사도 자주 해야 되고 항암 치료도 받아야 되지만, 어 췌장에 췌장의 암이 아니고 단순한 염증이나 다른 질환으로 나오면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제 완치가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췌장암이 나오지 않으면 사실 굉장히 환자분한테는 큰 다행입니다. 대신 인제 '불필요한 수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그게 현재까지의 의학적인 한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췌장에서 가장 흔한 종양은 뭘까? 제가 인제 말씀은 안 드렸는데 제일 흔한 종양은 췌장 낭종입니다. 췌장의 물혹이고요. 이제 췌장 물혹에 대해서는 워낙에 강의도 많이 있고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에 이제 자세히 아실 것 같아서 아까 사진으로는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췌장의 가장 흔한 종양은 낭성 종양입니다. 물혹이고요. 이제 췌장 낭종 얘기를 또 오늘도 안 드릴 수는 없는데, 췌장 낭종은 굉장히 흔합니다. 그래서 외래에 오시는 분의 거의 한 50%는 요즘에 췌장 낭종, 췌장 물혹 때문에 오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면 대부분 이제 물어보십니다. "저 같은 사람이 많이 있나요?"라고 물어보시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대부분 인제 앞뒤로 인제 들어오시면서 다른 환자분들을 이렇게 보실 텐데 대부분 다 물혹 때문에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했을 때 복부 초음파를 해 보면 약 0.2%, 그러니까 1000명 중에 한 2명 정도가 물혹이 있다고 발견되고, 복부 MRI를 찍으면 MRI가 췌장을 검사하는 데 제일 정확한 검사 중에 하나고, 또 물혹을 보는데 굉장히 정확한 검사 중에 하나인데요. 20%까지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 명이 MRI를 찍으면 20 명에서 췌장 물혹이 있다고 나오는 거죠. 그만큼 굉장히 흔하게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검진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성인이시고 특히 연세가 많은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걸 전체 인구, 일반 성인으로 따지면 일반 성인의 약 15%, 그러니까 100 명에 15명 정도까지 물혹이 발견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흔하죠. 근데 이 물혹도 따지고 보면 종류가 굉장히 많고, 물혹에 따라서 나중에 암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물혹도 있고 또 위험성이 높은 물혹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15%, 일반 인구의 15%면은 지하철에 이렇게 같은 칸 안에서 물혹이 있는 분들이
서너 분은 충분히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비교적 흔한 질환 중에 하나고 연세에 따라서 빈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40세 미만에서는 이렇게 젊은 분들에서는 한 1%가 안 되고 좀 드물지만 70세 이상에서는 전체의 4분의 1, 80세 이상에서는 약 3분의 1 정도에서 췌장의 물혹을 어 가지고 있게 되고 연세가 들면서 점점 올라갑니다. 그래서 원인은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만 이렇게 연세에 따라서 올라간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노화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췌장의 물혹은 비교적 흔하고 종류마다 굉장히 천차만별이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리가 췌장 낭종이 췌장암으로 갈까 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실제 췌장암에서 췌장암 때문에 췌장암이 생겼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전체 췌장암에서 약 1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흡연이나 당뇨가 훨씬 더 췌장암에는 좋지 않고요. 전체 췌장암이 생긴 분 100 분을 놓고 봤을 때 무록에서 췌장암으로 진행되는 분은 한 10분 정도. 그리고 당뇨라든지 흡연 이런 분들이 훨씬 차지하는 빈도가 높습니다. 한 많게는 30% 정도 차지하고 있으니까 너무 사실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그러면 왜 자꾸 췌장 낭종 하면서 주의를 주느냐. 우리가 췌장 낭종을 추적 검사를 하다 보면 암이 되기 전에 미리 절제를 해서 없앨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암 되기 전에 아예 치료를 할 수도 있고 또 조기에 췌장암을 발견할 수 있는 전암병변이기 때문에 우리가 췌장암으로 가기 직전 아니면은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질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강조를 많이 해서 그렇지 실제로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위험한 병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외래에 오시면 다 기도하시면서 들어오시거든요. 기도하면서 들어오시고 "예전하고 큰 변화가 없다." 그러면 굉장히 막 우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그 정도로 사실 걱정할 필요는 없고 '건강검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검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물혹이 모양이 좀 바뀌거나 뭔가 '약간 좋지 않은 쪽으로 흐른다.'라고 생각이 될 때는 검사 간격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CT를 찍다가 MRI를 찍어 본다든지 내시경 초음파를 한다든지 하면서 이 담당 의료진이 거기에 맞게 우리가 스케줄도 조정하고 하기 때문에 어 오히려 걱정을 좀 덜 하셔도 되고요. 더 위험한 분들은 담배 많이 피시고 또 당뇨 조절 잘 안 되시고 술 많이 드시고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어 위험하고 걱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또 하나 제가 하나 사진을 준비했는데 보시면은 두 가지 종류의 혹이 있습니다. 위에 요렇게 보시면 하얗게 이게 췌장의 몸통입니다. 이 대동맥 바로 앞쪽에 보시면 요렇게 하얗게 이 하얗다는 의미는 혈관이 많아서 조영제가 많이 들어간 거거든요, CT에서. 그래서 요렇게 하얗게 보이는 혹이 있고 요 아래도 역시 비슷하게 하얗게 되는 혹이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면은 똑같죠. 구분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 앞에 분은 신경 내분비 종양이었고 요 아래 분은 어 신장암이었는데 예전에 10여 년 전에 신장암 수술을 했는데 신장암이 10 년이 넘어서 재발을 했습니다. 재발을 했는데 췌장에 재발을 한 굉장히 흔한 경우는 아닌데 종종 우리가 보는 환자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양은 똑같은데 실제로 조직 검사를 하거나 수술을 하거나 보면 전혀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제 대학병원을 오시거나 이제 전원을 오시거나 그러면 자료를 막 이만큼씩 가지고 오시거든요. 차트도 많고
또 굉장히 CT나 MRI나 초음파 사진 같이 많은 자료를 가지고 오시는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탁 보고 뭔가 진단을 탁 내려주기를 굉장히 바라세요. 근데 실제로 진단을 내리는 거는 쉽지가 않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이런 영상 검사를 저희 뭐 소화기내과 의사든지 외과 의사든지 보고 직접 진단을 내리는 게 아니고 영상의학과 교수님들, 영상 방사선과 교수님들이 보고 여기에 대한 판독을 내려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도 보면은 복부 하시는 분, 또 어떤 경우에는 췌장 담도만 위주로 하시는 분, 또 폐 하시는 분, 머리 쪽을 하시는 분 이렇게 다 분야가 나눠져 있고 그분들이 인제 우리가 잠깐 몇 분 동안 보는 게 아니고 굉장히 자세히 보시거든요. 조영제를 안 쓴 사진, 조영제를 쓰고 어 동맥기라고 우리가 짧게 찍은 사진, 또 뒤에 찍은 사진 이런 걸 다 비교해 가면서 또 그분들 모니터는 일반적인 모니터 저희가 쓰는 모니터가 아니고 굉장히 해상도가 좋은 모니터에서 보고 요걸 판독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병변이 있는데 어떠어떠해서 가장 의심되는 병은 뭐뭐뭐다." 이렇게 판독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 우리가 판독을 이렇게 줄 때는 사실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의사마다 의견이 다 쪼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의 영상의학과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인제 이렇게 다른 병원을 옮기시면 사진을 인제 새로 찍기보다는 그 병원에 있는 영상의학과 교수님의 의견을 한번 새로 듣고 요걸 기초로 해서 담당 의사가 앞으로 이제 디시전을 내리는 거죠. 판단. 앞으로 어떻게 치료를 할지 또 진단이 뭐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어떻게 환자분한테 설명할지 이런 걸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고 한 일 주일이나 이렇게 뒤에 다시 한번 그런 판독 결과라든지 혈액 검사 이런 걸 종합해서 말씀을 해 드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인제 "한 번 더 오셔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좀 물론 인제 제 앞에서 화는 많이 안 내시는데 나가서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한테 화를 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실 때는 항상 이런 판독하는 데 시간이 우리가 인제 보통 대학병원 가시면은 CT를 찍고 바로 외래를 보는 게 아니고 한 일 주일이나 열흘 정도 시간을 이렇게 떼어서 진료를 보는 것도 이렇게 영상의학과 선생님이 판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판독이 뭐 즉석에서 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AI가 아무리 발전을 하고 해도 아직까지 요 판독은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계가 알아서 막 쭉쭉쭉쭉 이렇게 해 주는 게 아니고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사진과 환자분의 과거력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췌장의 종양에는 굉장히 다양한 얼굴이 있다는 걸 보여 드리려고 요 사진을 준비를 했고요. 인제 아까 자가 면역성 췌장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제 한 20년 전에 처음으로 이런 새로운 어 질환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뭐 굉장히 어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요. 왜냐하면 췌장암과 굉장히 유사하지만 췌장암이 아니고 우리가 스테로이드라는 면역 억제제를 쓰면은 확 좋아졌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병으로 우리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긴 걸 보면 이제 자가 면역이라는 거는 어 우리 안에 있는 면역이 나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면역이라는 게 이제 많은 분들이 면역에 관심이 되게 많고 '면역력을 키워야 우리가 건강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면역이란 건 우리 몸 밖에서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나쁜 물질이 몸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 그런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인제 싸우기 위한 전투력이죠, 면역력이란 게. 그래서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열이 나고 아픈 게 밖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몸 안에 면역 세포나 이런 물질들이 이런 바이러스를 공격하면서 그 싸우는 과정 중에
우리가 열이 나고 몸이 아프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면역력이 높으면 이런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도 세지고 많이 좋은데, 우리가 암 같은 경우에는, 암은 인제 우리 몸의 정상적인 조직이 아니라서 원래는 생기면 면역에서 알아서 그런 암세포를 죽이고 없애야 되는데, 암세포는 이런 면역을 회피하는 또 기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몸에 원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은근슬쩍 그런 면역을 회피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치료 방법 중에 하나는 이렇게 암이 면역 세포들을 이렇게 싹 피해가는 고 과정을 찾아내서 고 과정을 없애서 우리 몸에 있는 여러 면역 세포들이 암을 나쁜, 우리 몸에 해를 끼치는 그런 걸로 인식을 해서 암을 공격하게 하는 그런 치료 방법도 요즘에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자가 면역 질환은 뭐냐? 이제 면역계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 내 몸인데 뭔가 면역 반응에 문제가 생겨서 스스로 내 몸을 공격하는 게 자가 면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면역이 더 세지면 더 좋지가 않겠죠. 그래서 자가 면역 췌장염도 우리가 보통은 이제 면역 세포들이 췌장 세포를 공격하지는 않는데, 뭔가 면역 계통에 문제가 생겨서 췌장을 공격을 해서 췌장 안에 염증이 생기고, 이 염증이 마치 암세포처럼 보이는 그런 걸 자가 면역성 췌장염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뭐냐? 이제 면역을 억제해야 되고, 면역 억제제의 대표적인 게 스테로이드입니다. 스테로이드를 쓰면은 어 이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까맣게 보이는 요런 혹이 췌장의 꼬리 쪽에 있었는데, 스테로이드를 3주 정도 쓰고 나서 이런 까만 것들이 없어지고 정상 췌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자가 면역 췌장염이라고 진단을 받으면 굉장히 행복하죠. 우선 암이 아니고 스테로이드라는 호르몬을 지금 사용을 하면 완전히 되돌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 스테로이드라는 또 호르몬들을 쓰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일 흔한 거는 이제 문 페이스라고 얼굴이 달덩이처럼 커지고 체중이 증가하고, 또 어떤 분들은 불면증도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혈당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당뇨가 오히려 생길 수가 있고,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테로이드를 처음에 왕창 써서 이런 면역 반응을 없애서 이런 염증을 가라앉힌 다음에 그다음에 서서히 줄여 나가서 나중에는 인제 한 1 년이나 1년 반 정도 되면 우리가 스테로이드를 끊게 됩니다. 이 자가 면역 췌장염은 은근히 많아서 어 저한테 다니는 분만 한 300분 정도 되시거든요. 근데 인제 자가 면역 췌장염은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암으로 오인을 해서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잘 치료를 하고 나서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가 면역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다시 이 면역이 활성화가 돼서 자가 면역 췌장염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우리가 오랜 동안 추적 관찰을 해 보면 한 40% 정도에서 다시 또 뭐 췌장에 생길 수도 있고 담도에 생기는 분도 있고요. 또 이런 침샘 같은 곳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콩팥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부위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췌장에 인제 몸통과 꼬리로 이어지는 부위에 이렇게 까맣게 혹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얼핏 보면 이건 췌장암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췌장암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직 검사를 했고, 조직 검사에서 염증 이렇게 나왔습니다. 췌장염 이렇게 나왔는데, 인제 두 가지 문제가 존재를 하거든요. 과연 인제 우리가 췌장암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염증이 둘러싸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암인데 조직 검사를 했는데 암세포만 안 나오고 염증 세포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인데 수술 기회를 놓칠까 봐 그런 경우에 그냥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이분은 위험 인자도 전혀 없고 염증 가능성이 더 높다 싶을 때는 한 달, 2달 간격으로 우리가 추적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분도 굉장히 인제 고민을 많이 했던 분인데 이분은 췌장암의 위험성이 전혀 없었고 조직 검사도 정확하게 됐다고 판단을 해서 한 달 뒤에 조심스럽게, 사실 이런 경우에는 수술 날짜도 잡아 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수술이 지연되면 되지 않으니까 수술을 한 달이나 2달 후로 예약을 해 놓고 인제 검사를 다시 하는 거죠. 검사를 했더니 췌장에 있는 혹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인제 췌장염이고 원인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지금까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우리가 췌장에 어 뭔지 모를 염증이 생겼다가 저절로 좋아진 예죠. 근데 이게 인제 조직 검사가 예전에는 굉장히 어려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내시경 초음파라는 검사를 이용해서 조직 검사를 하거든요. 수면 내시경처럼 내시경을 넣어서 췌장을 보고 우리가 바늘로 찔러서 이제 조직을 얻어서 검사를 하는데 이분은 이제 확실하게 염증이 나왔기 때문에 '아 염증이 있다가 좋아졌구나.'라고 진단을 할 수 있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정확히 진단을 내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수술을 했으면 '아 수술을 했는데 다행히 암이 나오지 않은 그런 췌장염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 또 이런 경우 있습니다. '자연 치유가 되었다. 나는 암인데 자연 치유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 물론 인제 자연 치유가 돼서 암이 더 진행을 하지 않거나 크기가 줄어들거나 이런 경우는 봤는데 저는 지금까지 이제 확실한 췌장암으로 진단이 되었는데 완전히 없어진 경우는 저는 사실은 경험을 해 보지는 못했고요. 이렇게 처음부터 암이 아니었는데 저절로 좋아진 경우는 몇 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인제 제가 듣기로는 어 책을 내신 분도 계신데 췌장에 생긴 종양이었고 또 이분처럼 완전히 암처럼 생기지 않고 사실은 물혹의 일부였는데 "췌장에 종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환자분이 "아 나는 췌장암." 해 가지고 그때부터 인제 모든 병원 치료를 그만두고 이제 어디 깊숙한 산에 가셔서 뭐 여러 가지 면역에 좋다, 뭐에 좋다 하시는 여러 가지 치료를 자가로 하시고 나중에 와서 봤더니 없어졌다. 이런 분들도 사실은 주변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분들이 암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췌장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혹이 있고 또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췌장에 생긴 여러 가지 종양을 이제 보여 드리고 왜 췌장의 종양을 진단하기 어려운지 또 어 가장 흔한 종양은 췌장의 물혹이고 췌장의 물혹을 너무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요. 어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아까 자가 면역성 췌장염이나 여러 가지 양성 종양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췌장암으로 진단되는 분들이 한 8천 명에서 9천 명 정도 계시고 미국에서는 한 6만 에서 7만 명 정도 어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인제 많은 분들이 걸리시는데 췌장의 물혹은 아까 일반인 성인분들의 한 10 에서 15% 정도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혹이 훨씬 더 많습니다. 뭐 우리나라 인구를 4천만 대략 그냥 쪼끔만 계산해서 4천만 이라고 생각을 하면 많게는 400만 명 가까이 뭐 200 에서 400만 정도로 잡아도 되겠죠. 물혹이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혹 인구는 굉장히 많고 췌장암은 굉장히 적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우리가 췌장암이 의심되면 요즘에는 조직 검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은 인제 예전에는 수술부터 일단
거의 뭐 무조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수술부터 했지만 최근에는 이제 항암 치료가 조금씩 더 발전을 하면서 항암 치료를 먼저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항암 치료를 하려면 진단이 정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항암 치료 자체가 굉장히 좀 위험성도 있고 독한 약을 써야 되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하기 전에는 조직 확진이라고 우리가 조직 검사에서 암세포가 나와야지만 항암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가 내시경 초음파로 조직 검사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기술도 더 많이 발전을 했고 또 뭐 거의 기술적으로는 90% 이상 우리가 조직 검사를 할 수 있고 또 조직 검사를 한 분의 정확도는 뭐 95%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정확한 진단에 따라서 잘 치료받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지금부터는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성공 기원 님께서요. "등이 아프면 췌장암이라던데 혹시 맞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 우리가 췌장암이 있으면 방사통이라고 해서 췌장으로 가는 신경이 등 쪽으로 같이 뻗쳐 있기 때문에 췌장암이 생기면 사실 등 통증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등 통증만 우리가 췌장암이 있으면 복통이 있으면서 같이 등이 아픈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등만 아프다 그러면 우리가 췌장암은 아까 인제 1 년에 8,000명 정도 우리나라에서 인제 생기지만 등 통증이 있는 분은 얼마나 많을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보시면은 등이 아프신 분들 굉장히 많고요. 등이 아픈 주 원인은 근육통이죠. 척추 질환도 요즘에 굉장히 많고 근육통이 굉장히 많아서 등이 아프면 췌장암이 아니고 등이 아프면 일단은 근육통이나 척추 질환을 먼저 생각을 해 봐야 되고 췌장암의 위험성이 높은 분들 당뇨가 오래되셨거나 갑자기 당뇨가 생겼거나 몸무게가 많이 빠지셨거나 아니면 흡연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면 우리가 췌장도 생각을 해 봐야겠지만 우선적으로는 등에 대한 치료, 근육통에 대한 치료를 먼저 해 보시는 게 좋고 등이 아프다고 다 췌장암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등 통증 그러면 췌장암 이렇게 두 개가 연관 관계가 생겼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제 암 중에서 특징적으로 등이 아픈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게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등이 아픈 분 중에 거의 뭐 95% 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보다 뭐 더 많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등이 아프면 췌장암이 아니고 다른 원인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또 다른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복통이 일단은 등 통증과 같이 배가 아픈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배가 아프면은 특징적으로 명치가 아프실 수도 있고 명치와 배꼽 사이가 우리 우리하게라는 말을 요즘 많이 들어서 모호하게 굉장히 인제 잘 표현을 못하게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복통이 있으면서 등이 아프고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으면 우리가 췌장암도 한번 의심을 해서 검사를 해볼 필요는 없지만 등만 아프다면 전혀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행복한 인생님께서 "물혹은 액체로 이루어진 건지요? 고형으로 된 것은 암일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낭종, 물혹은 일단 기본적으로 액체를 분비하는 세포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주 성분은 액체입니다. 그런데 이 액체를 만드는 세포들이 이렇게 쭉 둘러싸여 있죠. 그래서 액체가 맞고 근데 인제 물혹 중에 우리가 어 이게 너무 촘촘하게 이런 세포들이 막을 이루고 쌓여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종양, 고형 종양처럼 된 것이 있습니다. 이 장액성 낭종 중에 일부가
물혹이기는 한데 꼭 우리가 봤을 때는 고형, 그러니까 안에 이렇게 뭔가 세포들이 꽉 들어찬 그런 혹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혹은 액체로 이루어지는 게 사실은 맞고요. 이 중에서 고형 종양처럼 보이는 물혹도 있습니다. 장액성 낭종 중에 일부가 이렇게 될 수 있고, 고형으로 된 것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췌장암도 있지만 뭐 자가 면역성 췌장염, 또 SPN이라고 부르는 고형성, 이 고형성이라는 게 우리가 액체가 아니고 딱딱한 혹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SPN이라는 혹도 있을 수 있고 신경 내분비 종양 등등등 자가 면역성 췌장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형이라고 된 것이라고 다 췌장암은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이제 췌장암은 정말 췌장암이죠. 우리가 생존율도 낮고 치료하기 힘든 걸 말하는데, 그게 아닌 우리가 양성 종양 또 경계성 종양 이런 것도 많고, 물혹 중에도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성분에 따라서 굉장히 장액성, 점액성, 염증성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장액은 좋은 물혹입니다. 나중에 암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좋은 물혹이고, 점액이 들어가 있으면 이제 점액은 뭐냐면 우리가 침같이 이렇게 끈끈하거나 아니면 가래처럼 그렇게 뭔가 점도가 있는 그런 점성 물질로 되어 있는 물혹, 우리가 점액성 낭종 또 IPMN이라고 부르는 그런 물혹들은 나중에 암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점액을 분비하는 세포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암세포로 발전할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혹들은 주의를 하셔야 되고, 물혹 중에 뭐 완전히 췌장염 때문에 생기는 그런 물혹이거나 장액성 물혹은 나중에 암 될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뭐 그런 물혹이라면 크게 염려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흰수염 고래님께서 예, 췌장암을 빨리 발견하기 위해 CT나 MRI를 찍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또 이제 많이 불안하면은 어떤 검사가 도움이 될까요? 주셨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사실 인제 저도 매번 나와서 인제 췌장암에 대한 강의도 많이 하고, 또 췌장암의 날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인제 수능 보는 날하고 같은 날인데 췌장암의 날 행사를 하고, 그래서 원래 취지는 우리가 췌장암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또 미리 예방도 하고 조기에 발견을 해서 잘 치료를 받자, 이런 목적으로 인제 하게 되는데, 오히려 인제 역효과가 과도한 공포, 불안감을 조장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인제 췌장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은 췌장암은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건강 췌장암 검진을 하세요."라고 하는 암은 아닙니다. 인제 위험성을 따져야 되는데요. 우리가 고위험군, 이제 고위험군이라고 하면은 이제 가장 유명한 거는 췌장암의 가족력입니다. 이제 가족 중에도 인제 직계 가족이 중요하고, 뭐 서로 부부 간은 가족이지만 우리 혈액이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부부 간은 관계가 없습니다. 주로 인제 부모님, 형제자매, 또 넓은 범위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나와 유전자를 공유하는 분들 중에 이제 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위험성이 크지는 않고요. 두 분 이상인 경우에는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족 중에 두 분 이상. 이제 또 가족력 중에 중요한 거는 젊었을 때 췌장암이 생긴 경우는 일반적이지가 않죠. 그런 경우에는 유전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뭐 예를 들어 어 할아버지가 80세 이상이실 때 췌장암 진단을 받으셨다, 이러면 굉장히 고령의 진단을 받으셨기 때문에 유전의 영향이 굉장히 적은데, 어 아버지가 어 40대 초반에 이런 췌장암에 걸리셨다, 이러면 조금 더 유전의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는 좀 주의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런 가족력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인제 췌장암의 위험 인자 중에 제일 높은 흡연, 양과 기간에 비례합니다. 흡연량, 흡연 기간. 그래서 담배를
오랜 기간 많이 피신 분, 또 당뇨를 오래 앓거나 아니면은 50세 이상에서 갑자기 당뇨가 생기신 분, 아니면 우리가 당뇨가 있어서 원래 혈당 조절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 또 체중 감소. 우리가 인제 몸에 여러 가지, 이제 이거는 모든 암의 공통입니다. 그래서 몸에 갑자기 체중 감소가 많이 일어나는 분들, 이런 경우에 인제 췌장암 검사가 추천이 되고, 췌장암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CT나 MRI 두 가지 다 추천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게 먼저 추천이 되냐? 일단은 CT 검사가 일반적으로 추천이 많이 됩니다. 이제 CT는 그냥 CT를 찍으면은 안 되고 조형 증강 CT, 그러니까 조영제 주사를 맞으면서 CT를 찍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물론 인제 요즘에 건강 검진에 MRI가 굉장히 많이 포함이 돼서 MRI도 굉장히 좋죠, 사실. 비용 효과를 따지지 않고 제일 정확한 검사 하나만 따지면은 MRI가 더 정확합니다. 근데 CT나 MRI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MRI도 굉장히 정확하게 췌장을 보기 위해서 잘 찍은 MRI가 있고, 또 우리가 건강검진을 위해서 찍은 MRI가 있습니다. 그리고 CT도 조영제를 넣지 않고 찍거나 아니면 건강검진으로 우리가 방사선을 조금만 찍고 찍는 CT가 있고, 췌장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몸을 1mm 간격으로 이렇게 자르듯이 찍는 CT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CT가 훨씬 더 우수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MRI. 그래서 사실 기계에 의한 차이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뭐 딱 두 가지를 정확히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추천하는 검사는 조형 증강 CT 검사를 해서 CT에서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으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CT에서 뭔가 조금 이상 소견이 있으면 그다음에 인제 정밀 검사를 위해서 MRI를 찍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 님께서요. "양성 종양도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 양성 종양 중에도 나중에 인제 악성으로 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 무미 종양이 이제 경계성 종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초기에는 인제 굉장히 작고 걱정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갑자기 간으로 전이가 된다든지 주변 임파선으로 전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악성 변화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양성 종양 중에도 우리가 수술을 고려해 봐야 되는 경우는 일단은 크기가 갑자기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인제 우리가 아까 장액성 낭종처럼 완전히 그냥 양성인 경우에는 크기가 커져도 다른 증상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냥 두고 봅니다. 그런데 크기가 막 6 센티미터, 7 센티미터 이렇게 커지면서 담도를 눌러서 황달을 일으킨다든지 자꾸 췌장염을 일으킨다든지, 또 크기가 굉장히 큰 경우에는 십이장을 눌러서 음식을 못 드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증상을 일으키는 양성 종양은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경계성 종양, 그러니까 초기에는 양성이지만 뒤로 갈수록 악성의 위험성이 큰 경우는 크기에 따라서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경 내분비 종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2 센티미터가 넘어가면 수술을 하도록 추천을 하고 있고, 수술 2 센티미터가 아니어도 수술하기가 조금 더 용이한 꼬리 쪽에 있는 부위에는 뭐 1.5 센티미터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수술을 고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초롱 님께서요. 외할머니 외삼촌께서 췌장암으로 안타깝게 돌아가셨고, 인제 김초롱 님께서 인제 가족력에 해당하나 하는데, 일단은 가족력에 해당합니다. 왜냐면 외갓집 직계에는 친가 외가 다 포함이고요. 외할머니와 외삼촌이면은 우리가 직계 1 초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나 형제 자매보다는 조금 낮은데, 그래도 가족 중에 두 분이 췌장 또 암에 걸리셨기 때문에 정기 검진을 하시는 게 일단 좋고요. 근데 이제 김초롱 님 연세가 나이가 굉장히
중요하세요. 그러니까 뭐 20 대고 그러면은 20 대에 췌장암이 생기는 경우는 없지는 않지만 매우, 매우, 매우 드물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인제 40 세가 넘어가면 보통 일반적으로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 중에 췌장암이 생기신 가장 어린 분들 나이보다 10살 아래부터 검사를 하도록 추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두 분 중에 50 세에 걸리신 분이 계시면 40 세부터 추천하는 걸 추천드리고, 뭐 45세 정말 젊은 나이에 생기셨다 그러면 35 세부터 검진을 하도록 일반적으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제 김초롱 님 나이가 연세가 굉장히 중요하겠고, 오른쪽 갈비뼈 부분이랑 오른쪽 날개뼈 부위 어깨가 아프신데, 사실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인제 부위별로 조금 다르겠죠. 췌장의 머리 쪽이 아프면 주로는 명치가 아픕니다. 명치와 배꼽 윗부분. 이제 췌장 몸통도 그 부위가 주로 아프고요. 췌장 꼬리에 가서 생기면 왼쪽 옆구리가 아픈 경우는 있는데, 오른쪽 옆구리 갈비뼈 이쪽은 췌장과는 쪼끔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암 걱정은 일단 증상만 봐서는 췌장암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오히려 이쪽은 인제 담낭이나 담도 쪽에 문제가 생기면 주로 오른쪽 어 배, 그다음에 오른쪽 인제 날개뼈, 어깨 쪽으로 통증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심한 통증, 또 식사와의 관계, 몇 시간 동안 아프냐, 얼마나 아프냐 이런 거랑 좀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봐서는 크게 의심되는 거는 없으세요. 요 정도면은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그렇지만 건강검진 하시는 건 나쁘지 않죠. 당연히 한번 건강검진을 하시면 좋겠고, 건강검진으로는 일단 CT, 조영증강 CT를 하시면은 좋겠고, 또 뭐 건강검진 항목마다 그건 좀 다르니까요. 아니면 우리가 MRI를 한번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일단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진성홍 님께서 남편분께서 오른쪽 갈비뼈 바로 아래 통증이 역시 비슷하게 계속 있으시고, CT와 초음파까지 하셨는데 원인 모르겠다고 하셨고요. 어 일단은 췌장염이나 췌장암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쪽 갈비뼈 바로 아래면 가능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닐 가능성이 많고요. 이제 초음파를 하신 이유는 간에 문제가 있는지, 또 쓸개는 초음파로 우리가 잘 보이니까 쓸개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하신 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CT까지 인제 이게 조형 증강 CT이고 어느 정도 복부를 커버했다면 우리가 췌장암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췌장염은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자가 면역성 췌장염, 인제 아마 그런 염증을 말씀하신 걸 거고요. 일반적인 뭐 급성 췌장염, 만성 췌장염 요런 거는 일단은 혈액 검사라든지 또 일반적인 신경 검사에서 다 어느 정도 때문에 이렇게 어 계속 은근한 통증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췌장암은 크게 의심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인제 통증이 계속되면은 일반적으로 추천드리는 검사는 위내시경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원인 모르게 아픈 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원인을 이제 정확히는 알 수 없는 경우가. 근데 인제 검사에서 특별히 나오지 않으면 사실 신경성인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경우에도 그쪽이 아픈 경우가 많고, 검사에서 나쁘지 않으면은 더 걱정을 하실 게 아니고 '와 일단 다행이다. 큰 병은 아니구나.'라고 안심을 하시면서 조금 두고 보시는 걸 일단 먼저 좀 추천을 드리고요. 계속 뭐 한 달, 두 달 이상 계속 약을 그리고 드셨는데도 증상이 계속되면 지금 인제 쪼금 더 정밀한 MRI 같은 검사를 한 번 더 찍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민 님께서 췌장 머리 쪽 췌장 두부에 1 센티미터 점액성 물혹으로 해마다 추적 중이고
내시경 괜찮았고 MRI, CT 모두 2년 동안 하셨고 1 센티미터였는데 "1 년마다 검진을 하셨는데 걱정 안 해도 될까요?" 주셨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가족력도 없고 당뇨도 없으시고요. 만약에 담배 안 피신다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이 점액성 물혹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MRI를 찍으면 MRI를 찍어서 요 물혹과 췌장, 우리 췌관이라고 부르는데, 여기랑 요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명확히 보이면 우리가 점액성 물혹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CT나 MRI만 봐서 그냥 "점액성 물혹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제가 물을 직접 뽑아서 점액을 확인하거나 뭐 조직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MRI에서 명확하게 이렇게 이 췌관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명확하기 전까지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정확도가 한 50 에서 60% 정도고, 50 에서 60%의 정확도라면 우리가 뭐 "이거다."라고 말씀은 안 드리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물혹이고, 인제 또 개수가 중요한데 한 개냐 여러 개냐, 인제 여러 개면 우리가 IPMN이라는 점액성 물혹일 가능성이 쪼끔 더 높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인제 한 개밖에 없고 크기가 1 센티미터면 작은 편입니다. 굉장히 작은 편이고, 다른 위험 인자가 없으면 뭐 1 년마다 건강검진 해도 충분합니다. 대부분은 인제 문제가 없으시고 99%는 문제가 없는데 한 1% 정도에서 갑자기 다른 부위에 가서 종양이 나타나는 분들이 계시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거의 뭐 운명이라고는 라고 밖에는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면에서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인제 제가 담배 얘기를 계속 드리는데, 만성 췌장염이 있거나 이렇게 물혹이 있는 분들은 담배를 꼭 끊으셔야 됩니다. 인제 새해가 되셨으니까 다 금연 결심을 하시고 꼭 금연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제 이런 물혹보다 사실 흡연이 더 췌장암에 안 좋거든요. 그래서 꼭 금연을 하시도록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김초롱 님께서 다시 질문 주셨는데요. 이제 35 세시고 배꼽 주위 통증과 어 아파하는 부위가 췌장이라고 말씀은 들었다고 하셨는데요. 어 사실 35 세면 췌장암이 생기기에는 너무 이른 나이세요. 굉장히 1% 미만으로 굉장히 적고, 어 이렇게 꾹꾹 눌러서 거기 아프지 않습니다. 췌장암은 이게 눌러서 아프지 않거든요. 그냥 아프거든요. 췌장염일 때 굉장히 아플 수 있고, 또 급성 췌장염일 때 통증이 되게 심하기 때문에 지금 봐서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췌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건강검진은 아무리 이렇게도 불안해하시기 때문에 건강검진은 해 보시고요.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없으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세가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뭐 한 2 년에 한 번 정도, 또 연세가 넘어서면 1 년에 한 번 정도 주기적인 건강 검진 하시라고 추천은 드리고 싶습니다. 증상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 그리고 해피라이프 님께서 이제 "췌장암은 면역 항암제에도 잘 안 듣는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라고 주셨는데요. 이제 췌장암이 항암 치료, 뭐 면역 항암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항암제에 잘 안 듣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치료는 수술이고, 인제 수술로 없애는 게 가장 좋은데, 항암 치료가 나날이 인제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약물을 인제 한 가지 약물만 쓰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약을 이제 조합을 해서 쓰고 있고, 또 꾸준히 신약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임상 시험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인제 조금씩 더 나아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항암 치료를 통해서 처음에 수술이 어렵지만 그다음에 인제 수술 가능하게 바뀌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어 그래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치료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홍서희 님께서 "췌장암 조기 발견하시는 분들의 특징이나 공통점이 있을까요?" 주셨는데요.
조기 발견하신 분들의 공통점은 사실은 건강검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췌장암이 워낙에 이제 증상도 없고 하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이 굉장히 중요하겠고, 그래서 이제 낭종, 췌장 낭종을 쭉 보시다가 이제 췌장암을 조기 발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인제 췌장 낭종을 더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위험 인자를 잘 파악하셔서 피하는 게 일단 예방이 1 번이고요. 피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고, 그런 위험 인자가 있으면 주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해서 그런 나쁜 혹들이 있는지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이만 인사를 드리고 다음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